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오늘 강좌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뭔가,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감성이죠. 개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때? 자라온 환경이 다 각자 틀리죠. 예. 그래서 그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끼고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자라온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미의 기준이 또 틀려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우리 아침에 프로 같은 데 보면 다양한 굴곡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기준은 틀리지만은 미용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오늘날 그러한 감성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므로 디자인과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전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광고 CF나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감성을 되게 많이 자극하죠. 뭔가 여행에 대한 CF는 여행에 대한 거. 자동차. 요즘 핸드폰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보면 감성을 되게 많이 자극하죠. 그래서 어떠한 감성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느껴야 되고, 어떠한 물건을 우리가 살 때도 어때요? 그 감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매력이죠. 그 매력이 발산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사람도 끌리고 물건도 끌리게 되죠. 그럼 이러한 매력을 느끼는 기준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아름다움은 화가나 디자이너들이 실제 창작 과정에서 감성을 통해 느끼는 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관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중에서도 나는 감각이 없어, 나는 소질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죠. 근데 또 옆에서 또 부채질해요. 너 진짜 감각이 없어. 너 소질이 없어. 그럼 너무너무 속상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감각이란 건 무엇인가? 자, 헤어 디자인의 원리 혹은 요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 디자인의 원리, 완벽한 이론, 그쵸? 그 다음에 요인들. 우리 디자인적인 요소 이제 후에 배울 거고, 원리는 12가지 법칙 생각합니다. 이걸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감각이 좋은가?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진정한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는 또는 디자이너는 결코 미의 원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기본 바탕은 미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훌륭한 디자이너는 삶과, 그러니까 타인의 삶.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죠. 위인전을 많이 읽는 이유는 뭐예요? 롤플레잉이죠. 롤모델이 그 사람이 돼서, 롤모델이 돼서 그 사람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명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때? 처칠 보면 never don't forget. 결코 포기하지 마라. 즉시 행동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키도 보면 just can do it. 난 반드시 꼭 do it 하고 말 거야.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이렇게 연관을 갖고, 우리 보면은 기업들 보면 로고나 이렇게 사명서 같은 경우들 보면은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선전도 보면 옛날에 보면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그룹이 됐던 간에, 집단이 됐던 간에 어때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내가 잡아내고, 미용 사례도 어때요? 미용인으로, 헤어 디자이너로서도 감성을 이렇게 손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애절함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끄집어냈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감을 얻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위인전을 통하던가,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죠. 우리가 다양한 헤어 디자인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기준을 잡고 싶으면은 역사의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생긴 시점. 우리가 보통 역사의식을 가지면은 어때요? 고대 시대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 시대. 여러분들, 이집트는 어때요? 폐쇄적인 시대죠? 개방형이 아니에요. 사막 안에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폐쇄적 구도에서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어때요? 영원, 불멸 사상이죠. 그래서 폐쇄 구조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 사상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신성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도 보면 감히
우리가 다가설 수가 없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는 영혼 불면이기 때문에 정면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랬어요. 정면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자, 얼굴을 볼 때 정면으로 봤을 때 옆으로 돌렸을 때 윤곽이 더 잘 보이죠. 몸은 이렇게 돌았을 때보다 정면으로 섰을 때 잘 보이고, 발도 어때요? 정면으로 선 것보다 측면에 있었을 때 더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면선의 원리, 이집트 시대 때. 그러면서 기하학적 도형을 많이 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리스 시대로 가면 어때요? 그리스는 어때요? 개방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섬나라에서 우리 뭐 이렇게 폴리스 있었죠? 조그만 도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 타고 이 나라도 침입하고 저 나라도 침입하다 보니까 어때요? 개방적이고, 옷들도 어때요? 여신의 옷들 보면 타이트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죠. 좀 펑퍼지면서 바람에 부닥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방이 되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신을 중심으로, 신에 대한 동경, 이상적인 미, 이런 것들, 완벽한 미, 이런 것들을 재현했던 게 그리스고, 로마 시대는 뭐예요? 그리스 거를 로마로 갖고 오면서 그거를 변형했었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 보면 어때요? 비슷비슷한 요소가 있죠.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또 건축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아치를 그려가지고 기둥을 표현하면서 어때요? 힘을 받는 구조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했었고, 그러고 나서 중세 시대 가니까 어때요? 중세시대 때는 신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는 고딕 문화, 로마네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니 우리가 도형 통해서 배웠죠. 이런 신중심으로 해서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중세는 빛이에요. 그래서 컬러링을 염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세시대 때 문양이나 빛을 공부했었을 때 더 멋진 컬러를 더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중심에서 어때? 다시 인간 중심으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와서 인간의 존엄을 느끼고, 그러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의학, 뭐 시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아티스트적인 개념이 많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로크 시대, 또 웅장한 거. 바로크는 사선의 시대예요. 우리 나폴레옹 말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림 보이죠? 완전 대각이에요. 그래서 커트 자를 때도 우리가 사선 커트로 했을 때 좀 더 어때요? 입체감 있는 표현의 스타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용.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주의. 사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존주의, 다시 고존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로코코, 낭만주의.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1900년대 스타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다음에 문화에 꽂힌 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크로스오버죠.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하나에 섞여가지고 어때 퓨전 개념으로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제 음악에서는 우리가 크로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옛날에는 디스커넥팅, 파티얼 디스커넥팅, 부분 디스커넥팅을 했을 때 90년대 중반에는 너무나 생소했고 이 머리 망친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미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티클 디스커넥션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이뻤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 10년 전에는 안 이뻤던 스타일이 이번엔 이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는 순환을 하죠. 그럼 특히 아름다움은 순환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5, 6년 전만 해도 1960년대 미니멀리즘 유행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잠자리, 선글라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쉬룸, 바가지 머리, 일명 많이 유행했죠, 여러분들. 이게 60년대 모두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게 보면 60년대에는 남자면 다 올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비틀즈가 모주룩을 만들었어요. 머리 앞으로 내렸어요. 요즘 댄디컷 있죠? 비틀즈의 모주룩이에요. 그게 뭐야? 시대에 반항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때는 상상할 수 없어. 그러면서 리트로 스타일이죠? 60년대 스타일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대적인 또 유행을 약간 감히 첨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내가 머리를 했었을 때, 그 흐름을 알고 했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더 부각이 되고 의미가 이제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는 삶과 역사, 우리는 미용사예요. 우리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그쵸?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는 항상 숭고미죠. 숭고함을 많이 느끼죠.
자연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자연의 원리를 인공적으로 차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에 대한 성찰이죠. 통찰력, 깊은 이해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날씨도 우울하면 인간의 마음도 우울해지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감성인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누구나 호감을 느끼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 제일 호감을 느낀대요. 근데 이제 호감이 어때? 많이 만나다 보면 그 호감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 호감이 어때? 반감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직업은 매력적으로 보일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풍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눈을 못 떼죠. 심지어는 뭐야? 카메라로 찍잖아요. 어디 놀러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저 배경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뭐 노을이 너무 이뻐. 건물이 너무 이뻐. 미술 작품이 너무 이뻐. 이렇게 남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우리 어때요? 남기기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죠. 왜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자라서 형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우리 작업은 얼마나 길어봤자 3개월. 롱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보부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면 어때? 형태가 사라지죠? 조금만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이성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아무런 과학적, 종교적 근거가 없죠. 왜냐면 아름다운 이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호감을 느끼죠, 아름다운 이성한테. 그리고 또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뭐야? 쾌적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매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매장에서 일할 때도 아름답게 그 사람다움을 찾아주면서 어때요? 그 손님에게 매혹을 느끼고 내가 도 매혹을 느끼고 우리 또 게슈탈트 했을 때 있죠. 디자인을 하는 내가 봤었을 때 매혹을 느끼고 디자인을 받는 고객이 매혹을 느끼고 그 머리를 하고 다니는 데마다 그 스타일을 어떻게 한 거야? 머리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매혹적이야?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와 삶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게슈탈트 경험의 법칙처럼 그렇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유식을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식이 센스를 만든다. 그렇죠? 내 머릿속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 때 뽑았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용이라는 긴 30년 기간 동안에 자꾸 새로운 거 담고 뭔가 이렇게 혁신해 나가면서 살롱 워크를 했을 때 왜 발전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승부하고 뭔가 한방 심리를 있다 보면 어때요? 문화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용은요,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룹이죠? 우리 미용인 그룹이 다 같이 똑똑하고 다 같이 평준화되고 했었을 때 더 많은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의 사람이 봤었을 때 우리 헤어 디자이너가 더 한 단계 성숙하는 단계에 머물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인식시켜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단지 아름답다라는 사실만은 우리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인식을 미적 인식 또는 미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답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게 쓰이는 말도 드물죠, 여러분들. 근데 듣긴 되게 좋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지만 기준은 틀려요. 사람마다. 아까 저마다 다른 감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기도하는 여성의 모습이, 어떤 이는 운동선수가, 여러분도 어때요? 막 100m 뛸 때 그 역주하는 모습, 우리가 막 몇만 분의 1 컷으로 봤었을 때 그 그 순간, 그쵸?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졌지만은 스포츠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처럼 아름다운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죠. 그럼 우리 헤어 디자이너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또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아름다움이 진짜 뭘까? 우리 매장에서, 이 매장 안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공간에서의 아름다움은 뭘까?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을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자,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나 지역 혹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나마 이집트, 그리스, 중세, 이렇게 쭉쭉 르네상스부터 해서 이렇게 현대까지, 물론 이제 현대 나중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또 너무 귀엽다는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 이건 취향이죠. 많은 사람이 귀엽다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의 매혹을 끌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적어도 정도는 요 컨템퍼러리, 요
단기간의 시간에 아름다움이 또 뭘까? 이러한 부분을 구상하고 스케치하고 그 스케치한 거를 12가지 법칙을 통해서 시술력으로 만들어내고 그 살롱에서 쓰고 실패했어요. 그럼 그게 경험의 요소죠. 경험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수정하고 그랬을 때 노하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름다움의 기준을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